왜 내가 그때 결혼한다고 했지?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 자, 그 생각은 누구나 내가 지금 법의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거는 너무나 환상적인 상황에 결혼을 해도 이 생각을 이 얘기가 항상 하는 거지. 이 생각을 자주 하느냐 덜 하느냐의 차이지 하긴 해요. (2022년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17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탈출 넘버 93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무배입니다. 네, 오늘 회식 날입니다. 준비인사 잘 되셨습니까? 뭐죠? 그 영혼 없는 으는? 아, 그래요? 네. 근데 피곤해 보인다잉? 피곤해요. 네. 그 회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예. 참 종윤이가 우리 이 식장 탈출 멤버들을 네. 잘 챙기고 있구나. 잘 챙기는. 왜냐면 이렇게 회식에 대해서 종윤이가 이렇게 진심인 편은 아니에요, 사실. 다른 어떤 우리 패널들도 있는데 근데 이 멤버들을 참 애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네. 전체 여자 우리밖에 없잖아요.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또 항상- 있어요. 그 곽정순의 맞아. 파워슈팅이라고 해서 네. 축구 프로도 있더라고요. 누나보다 한 15년 어린 친구들. 아, 그래요? 나이를 왜 꺼내? 진짜 욕 박힌다 이제. 좀 있으면 준비. 지금 약간 시동 걸자. 이따가 끝나고 회식 때 보자. 근데 저희 이제 좀 왁자지껄한데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데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코스로 오늘 갈 거예요. 네. 사람 많은 대로. 진짜요? 네. 그 이 시장 탈출은 저에게 아주 좋은 캐시카우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이다. 확실하게 대우를 해드려야죠. 다행이다. 네. 안 근데 그랬으면 얼마나 무시당했을까. 그러니까. 천시 받고. 뭐 이래저래 해서 뭐 단가 안 맞는다. 그러면 뭐 철저하게 천대하죠. 인사도 안 받아줘. 거기 뭐 이제 인사도. 거기 왔었던 뭐 영주형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영주형 찬우형은 뭐 그런 지금 콘텐츠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건 느꼈어요. 종윤이가 좀 많이 예민한 시기구나 지금. 어제는 좀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약간 네. 추기가 오르니까 형 2, 3개월만 봐줘. 나 지금 심심미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 종윤이가 많이 지금 신경 쓰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월드컵도 있고 연말이고. 예민해져 있구나. 사업적으로도 이것저것 좀 큰 게 연결돼 있으니까 월드컵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구나. 굉장히 좀 종윤이가 신경을 많이 쓰는. 사실 이게 받아야지. 약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잘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년 먹거리나 이제 5년 뒤를 생각을 해야 되니 뭐 그거 생각할 때가 항상 이때쯤이에요. 4분기로 갈 때쯤. 아, 그렇구나. 고민을 할 때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종윤이한테 제가 얘기했죠. 저는 할 말은 별로 없고 종윤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오늘까지도 얘기했죠. 제가 네네네. 만나서도. 약간 낮에서. 네. 이런 거 보면은 둘이 케미가 잘 맞아. 맞아. 그치? 맞아. 둘이 잘 맞죠? 둘 다 이렇게 복고 있으면은 또. 그럼 너무 힘들지. 숨 막혀. 참 좋다. 저는 종윤이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종윤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좀 스트레스를 덜어줘야 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누군가 한 명이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회사는 잘 돌아가겠구나. 아니 이게 둘 다 나 같은 생각이면 안 되잖아. 아니 뭐 이 얘기가 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거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구경하는 스타일인데 느낌인데? 이제 어제는 조금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몇 마디 했어. 근데 이제 그럴 때 형이 아니야 이렇게 좀 이제 중화를 해주잖아. 근데 사실 그 형은 누군가 싫은 소리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거든. 이러는 거구나. 아니 내가 이게 형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처리되는 게 좋으니까 나랑 형이랑 같은 위치에 있지만 실물을 보는 경우가 내가 더 많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그냥 두고 있으면 애들이 다 착하고 잘하지만 당연히 타성이 젖기 마련이잖아요. 그치. 그냥 있으면. 그럼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 형은 말리는 척하지만 그거 있죠. 말리면서 아유 괜찮아. 야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같다 부부. 네. 애들 타이르듯이 네.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제 종윤이 얘기할 때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네, 다 끝나고 나서 야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지금 종윤이가 그냥 좀 좀 그래. 종윤아 너도 좀 에이. 다 듣고 있다가 악역 담당. 얘도 참 인생 편하게 살아. 그런 인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난 네. 이스타로 태어나고 싶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면 이스타처럼 그런 말 하는 사람 제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난 진짜 다시 내 태어나면. 주위에 되게 많은데. 오, 저 진짜. 슬로건이잖아요. 다음 생은 손무선처럼. 그래요? 네. 진짜? 왜요?
그렇게 주위의 유부녀들이 어. 다음 생은 손문선 아, 씨를 그럴 수 외치면서 있지. 살고 있어요. 유부녀들은 그럴 네. 수 있지. 맞지. 네. 그렇게. 속마음도 모르고 그죠, 그분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오늘 이따 혼나겠다. 아, 오늘 뒤지게 혼날라고. 네, 예약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장 탈출은 거기에 항상 비껴나 있다. 네, 아무 문제가 없다.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영양 간식 런던 방앗간입니다. 아, 요게 이제 기존에 요렇게 제품이 안 그래도 예쁘게 나왔었는데 또 이번에 새로운 이렇게 포장으로 이렇게 용량이 좀 바뀐 제품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작은 용량으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구매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포장. 요거는 차에 두고 먹고, 요거는 그냥 집에. 전 음. 집에 여러 이렇게 개. 뭔가 공간 많이 차지하는 거 싫어서. 어. 요거 하면 그냥 넣어두기가 좋잖아요. 아, 맞아. 요거 드시고. 답례품이나 행사 그리고 업체에 대량으로 납품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장도 굉장히 예쁘게 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답례품으로 이용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기존에 이제 아이스크림 크림 쓰시던 분들이 약간 혼란이 오시나 봐요. 저한테 DM으로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바꾸냐고. 뭐 써야 되냐. 아. 요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쵸. 마치 구름으로 검색하셔서 요렇게 노란색 튜브에 들어있는 이제 요게 새롭게 리뉴얼된 제품이고요. 요 제품이 기존 거보다 성분 조금 바뀌어가지고 더 좋게 바뀌었거든요. 보송하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전부터 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발라보면은 흡수는 더 잘 되고 보습력은 더 좋고. 이 제형이 진짜 신기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제형이었거든요. 딱 발랐을 때 이렇게 문질문질 하다 보면은 되게 뭔가 화하면서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뭔가 수분이 나한테 막 오고 있는 그런 맞아. 느낌이 있어서 쏙 리뉴얼된 발리죠. 거는 어. 너무 그리고 좋아요. 이게 진짜 애기들도 느끼는 게 아이한테 이렇게 발라주면 로션 바르는 걸 싫어해요. 끈적거리니까. 맞아. 옷에 이렇게 달라붙고 얼굴 같은 거는 특히 빨리 닦아달라고 수건으로 자기가 문지르는데 얘는 흡수가 쭉 되고 마무리감이 뽀송하다 보니까 아이도 그 불만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 발바닥에도 발랐다니까. 아, 진짜. 맞아. 그래도 안 미끄러져.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좋아요. 요게 이제 기존에 마유 성분을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유가 이제 우리 인체 피부랑 제일 비슷한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성분이었는데, 제주 마유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마른 제주 말이죠. 그렇죠. 시어버터 같은 좋은 성분, 네. 저자극 성분들 더 이제 함유량이 늘어났습니다. 향료도 첨가하지 않았고요. 진짜 초저자극 원료만 써서 아기들도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편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마치구름 검색해 주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쌍쌍바부터 가겠습니다. 쿨의 미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많이 들었죠? 네. 저는 이 노래를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네. 누가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몰라요? 아, 그 노래예요? 제발 한 번만 날 살려주세요. 오. 네. 더 해봐요. 이러다가 정말로. 오늘 회식 노래방 한번 갑니까? 네. 저 이게 제가 그때 너 왜 이렇게 얼굴 말씀드렸던 빨개지죠?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지금 대본부에다가 너 얼굴 봤는데 네. 내 노래 부르기 전과 후가 얼굴색이 바뀌어 있어. 박정희도 뻔뻔한 사람인데. 간만에 진짜 너무 창피해. 보고 싶어 그랬어. 네.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때부터 너무 빨개졌어. 네. 왼쪽만 빨개졌어 지금 왼쪽만. 네. 그 도훈이 노래 부르는 걸 참 많이 봤지만 오늘따라 유독 창피하네요. 저는 이 시기에 한국 노래를 안 들을 그래. 중2병 때였어요. 정말. 네. 아. 중2, 중3, 고1, 고2 때까지 노랫말에 한국 가사가 들어가면 안 들을 안 들었어. 때였습니다. 어머나. 저는 9899까지 979899는 이어폰이 제 귀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듣고 있었어요. 잘 때도 듣고. 네, 너무 싫어서 주위의 어떤 소음이나 주위의 어떤 그 부산스러움이 너무 싫었어요. 사춘기? 그것도 있었지만 축구부 합숙도 하고 했으니까 애들 막 단체 이렇게 얘기하고 생활하니까. 놀고 하는데 난 빨리 자는 시간에 누워가지고 음악 듣고 이렇게 그냥 좀 가만히 좀 쭈구리처럼 구석에서 이렇게 있고 싶었지. 예, 계속 노래를 많이 들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샹샹바 코너에 쿨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종류의 가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저리를 두 글자 노래가 성공한다라는 그 쿨이나 코요테나 보면 두 글자 노래들이 다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미절로 발표했다고 하고요.
미저리 예전에 영화 있었잖아. 있었어. 되게 무서운 영화라며. 되게 무서워. 맞아요. 그 한국 영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외국 영화. 외국 영화. 그 비슷한 거는 그 최지우 씨 나왔던 올가미. 그래. 그렇지. 근데 그거는 엄마가 시어머님이랑. 맞아. 맞아. 미저리는 훨씬 옛날 영화고 그거를 그 영화 비디오로 봤던 것 같은데 비디오로 나왔을 때 예전에 어릴 비디오로 때요. 봤지. 맞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무서웠어. 그 여자 아줌마. 되게 와, 무서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스토커잖아요. 그치? 스토커, 그치? 맞아. 그런 느낌인 거지. 네. 굳이 따지자면. 영화 미저리는 91년도 영화네. 진짜 옛날 영화죠. 옛날 영화요. 그쵸. 완전. 그 아줌마 이름이 캐시 베이츠. 캐시 베이츠. 캐시 베이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집착을 한다라는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 여자는 여자 친구예요? 아니면 그냥 정말 여자 사람인 친구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의 여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자친구라고 봐야죠. 이런 사람이랑 만나본 적 있습니까? 집착남. 집착녀. 약간 20대 초반에 좀 너무 어느 정도였죠? 그러니까 막 심하다는 아니고 질투가 좀 심하다. 음.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것만 봐도 화나 있고. 아, 진짜? 오, 너무 심한데, 그거는? 심하죠. 심한 거지. 근데 어릴 때여서 그랬구나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보통 이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거죠. 이제 본인이 진짜 정신적으로 뭔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질투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 여성,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이 상대방이 한번 바람핀 전적이 있어. 그럴 수 있지. 약간 좀 그러면은 더 의심되고. 그럴 수도 있죠. 혹시 후자인가요? 아니요, 아, 그냥 네. 심한 질투. 그래서 우리 막 같이 노는 무리의 친구들 중에 남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한테도 친구잖아. 근데 걔랑 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삐져 있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통화하면은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야. 아, 진짜? 남자 왜 그러는데? 친구들만? 아니면 다른 여자 친구들이랑 그렇게 대화하는 것도? 남자. 그리고 남자 선배, 남자 친구, 동기들. 그럼 자기도 다 아는 범위의 내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고. 과하다. 한번 싸우면은 막 진짜 막 욕을 퍼부으면서. 진짜? 그게 마치 미친놈이네. 내가 되게 잘못된 것처럼. 금방 헤어졌죠.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 관계가 아직 서투니까. 어느 정도 하셨죠? 저요? 네. 되게 심했을 것 같아, 언니. 집착? 올감이. 저는 아주 어릴 때 미저리? 오히려 아주 어릴 때는 잘 몰랐고 집착을 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니까 집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집착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종류지? 연락이 좀 뜸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인가? 일단 집착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 초반에 엄청 내 시간을 주지 않아요. 개 잘해줘요?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시간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타임을 주지 않아. 일단은. 그림자처럼? 계속 이렇게 본인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 집착이 시작되는 거야. 그림자를 찾아서. 네. 사랑은 원래 이 도망자와 추격자로 항상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그렇잖아. 그래서 이 내가 도망자일 때는 얘가 추격자일 수밖에 없고 그쵸? 얘가 도망자가 되는 순간 나는 추격자가 되는 거지.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러면 그 집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많이 얘기했는데 네. 그 친구 집을 몰랐는데 집을 찾은 적이 있죠. 그 집 찾아간 적이 있다고. 네. 어떻게 찾아요? 그 항상 그 친구가 자기네 동네 어느 근처에 차를 세우고 집에 갔다 왔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어느 동네 구역인지는 대충 알았었어요. 그 구역에 가서 집 전화번호를 알았거든. 집 전화번호를 계속 돌리면서 집집마다 귀를 돌려. 어느 집이 울리나. 그래서 찾았어. 혹시 그게 몇 살 때였죠? 30살? 대박. 신고 안 당했어요. 신고. 찾았어. 와, 대박.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잠수 타가지고 이제 안 나타나니까 밤에 한밤중에 그 친구 부모님을 찾아갔지.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잠수 탈만하다. 엄청 좋아했나 보다, 근데 좋아하긴. 그러니까 좋아하기도 많이 좋아했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갑자기 잠수를 딱 타버리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버리지. 왜 잠수를 갑자기 탄 왜? 거예요, 그러면? 무서우니까. 귀에 이렇게 무서워서? 내고 찾는데 무섭지.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아니면은 지도 이제 못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건 답이 없다. 잠수밖에 없다. 잠수다 이거는. 얘는 너무 안 된다. 매력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사실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통틀어서 가장 매력적인 친구였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서툴었네, 지금도? 감정이. 만약에 나이가 어려진다면 지금 나이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나이가 되면은 무조건 다시 만나. 매력적인 사람. 와,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뭐가 좋았어? 저는 그런 사람 처음이자 앞으로도 못 만날 거예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왜? 왜 왜요? 뭐가 좋았냐? 뭔데?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어려운데. 매력이? 친절해? 아니요. 뭘 되게 잘해 그냥. 뭐든지 능숙해. 선수가 아닌데 뭐 웨이크보드를 본인이 타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 해 전국 대회 1등하고 막. 그러니까 뭘 하면 그냥 너무 잘해. 골프도 나 때문에 알게 됐는데 골프 나중에 너무 잘 치고 빨리 운동을 잘해.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이렇게 미대 나와서 미술 감각도 너무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잡기에 능한 맞아. 사람. 그래서 멋있어. 매력적이야. 개체된 나한테 뭘 선물해도 그냥 지나가다가 옷을 사주거나 아니면은 우선 씨 이거 가방 매면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그냥 배낭 이런 것도 운동화 이런 것도 얘가 사주면 다 너무 예쁜 거야. 매력이 있다. 센스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있지. 사람. 너 같은 스타일이네. 있지. 저는 센스, 선물 같은 센스. 그래요? 근데 축구도 선물은 뭐 못하고 그런데 운동을 저는 못하지 운동을 않아요?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안 돼. 네. 여튼 땅 위에서만 안 되는 거죠. 너도 웨이크보드는 무리를 위해서는 또 잘 탈지도 몰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네. 운동에 흥미가 없어요? 흥미는 있지. 아니 그때 얘기했지만 제가 운동에 별다른 재미를 못 느끼는 건 저는 그런 종류에는 승부욕이 없어요. 신기하다. 네.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승부욕이 과한 편이지만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승부욕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다 혼자 하는 운동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오래 달리기 기록을 내 기록을 갱신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턱걸이 기록을 갱신하고 싶다. 그거에는 관심이 많아. 동네 아저씨들. 그러니까 내 기록을 깨는 건 좋은데 남들이랑 뭔가를 해서 이렇게 이겨야 된다라는 그렇구나. 그 그런 게 자체가 있구나. 왜냐면 저거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먼저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래, 나는 진짜 아닌데. 흥미가 없어. 혼자 하는 운동에는. 뭔가 좀 대결을 해야 되고. 그냥 물론 이제 비슷한 레벨끼리 해서 대결해야 되고 거기에 승부욕이 너무 해서 와이프가 나랑 같이 막 놀고 할 때도 오빠는 너무 승부욕이 세가지고 왜냐면 나 와이프도 완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치. 시작하면 네. 경기가 시작되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배는 집착해본 적 있습니까? 집착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네. 집착 잘 안 하는 스타일인가요? 맨 처음에 오빠를 만날 때? 지금? 지금? 아니요, 다른 오빠? 그 연상을 만날 때. 아. 연상을 만날 때는 좀 그런 그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동갑이랑 처음 만나다가, 연상을 만날 때. 처음 연상을 만나면 진짜 정신을 하나도 못 아, 차리거든. 그래? 너무 좋아서? 응. 어? 뭔가 다 훨씬 능숙하잖아. 그러니까 동갑내기들보다 좀 성숙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것도 맞아. 그런 걸 있다. 아닐까요? 아까 도망자랑 추격자처럼 이 연상을 볼 때는 내가 보기에 이 사람 너무 여유 있어 보이는 거야. 그렇지. 난 더 조급해지는 거지.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집 앞에서 기다린 적 있네요. 그래, 거봐. 사귈 때. 얘 빼고 다 해봤네. 그러니까. 어. 전 어제 집착했어요. 왜요? 어제 남편이랑 제가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판교에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판교역에서 픽업을 해서 이제 모시고 가겠다 했는데 판교역 앞에서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는데 10분을 안 받길래 전화 10번 했나? 그건 집착이 아니네. 야, 근데 걸려봐라, 그러면 아니야, 무슨 일이 걸려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계속 전화했구나. 아니, 왜냐면 진짜 그냥 빡치게 전화를 안 받거든요. 아.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페이스톡도 했다가 전화도 했다가 카톡도 뭐하냐 진짜. 나 진짜 집에 간다. 집착이죠. 왜 늦었대요? 아니야, 빡치. 아니 잠깐 빡침이지. 빡침이지. 그래. 잠깐 회의를 했대요. 음. 근데 맨날 뭐 그렇게 회의를 해? 그런 게 너무 싫어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 회의에 들어가서도 그렇잖아. 나랑 만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이 됐어. 그럼 나는 와가지고 판교역에 차 세워놓기도 애매한데. 그치. 그러면은 자기가 조금 걸릴 것 같아. 요 메시지 맞아. 하나만 남겨주면 보내도 되는데. 맞아. 내가 뭐 어디 들러 있거나 아니면 돌거나 뭐 하잖아요. 그치. 근데 막 미치겠는 거야. 개빡쳐. 개빡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있어. 집착하게 하는. 있어. 부재중 전화 10통을 찍게 만드는. 네,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와 올인원 워시 그리고 바디 로션까지 3종 세트입니다. 이 샴푸는 진짜 제가 올 한 해 득템한
그 아이템 중에서 거의 이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이템이에요. 너무 훌륭하죠. 네, 한동안 제가 이제 정착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더 살았나? 그러니까. 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탈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시는 분들은 탈모 약을 먹어야 돼요. 아. 네, 이건 얘가 탈모 약은 그치. 아니에요. 근데 탈모 약을 드시면서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샴푸나 막 쓰기 좀 그렇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약 드시면서도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힐러소피 요 탈모 샴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되게 쿨링감이 좋아서 시원하게 감기고 볼륨감도 진짜 좋은데 부드러워요. 맞아.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해요. 탈모 샴푸들이 보통 뻣뻣하거든요. 아, 대부분. 이렇게 뻣뻣해서 머리가 안 빠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고 진짜 좋아요. 아니 뻑뻑한 네. 느낌 때문에 약간 그렇지 않나요? 뻑뻑한 느낌 때문에 볼륨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얘는 일반 웬만큼 좋은 샴푸만큼 굉장히 모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탈모 방지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죠. 저는 두피가 너무 시원하게 좋아요. 지금 아, 한 진짜. 통 다 쓰고 며칠 안 썼더니 다른 샴푸 썼을 때 답답해? 좀 답답해. 요즘에 맞아. 또 이제 건조해지니까 두피 안도 되게 건조하고 막 비듬 같은 거 떨어지고 맞아요. 그럴 때 뭔가 시원하게 감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샴푸랑 바디로션, 바디워시 3+1 구성 판매 중이니까요. 3+1 구성이니까 요거 3개 플러스 내가 자주 쓰는 거, 뭐 샴푸든 하나 더. 바디워시든 하나 더 해서 가져가시면 더 이제 양 많게 쓰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 3+1으로 또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타TV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 업체 샌드비입니다. 샌드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편리하게 돼 있고요. 이거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처음에 안 써보신 분들은 이제 샌드비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이 첫 관문이 어렵지. 시작을 안 해봐서. 네, 한번 쓰신 분들은 진짜 계속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카톡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추가한 다음에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친구가 아니면 줄 수가 없었나? 아니 근데 보통 카톡에 등록을 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렇구나. 번호를 등록하고. 번거롭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번호만 입력하면은 짜르르륵 단체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훨씬 업무상으로 만난 분들에게 선물하기는 더 유용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량 발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대량 발송할 때 뭐 증빙 처리 같은 거 좀 복잡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기업에서 주문할 때 담당자랑 1대1 매칭해서 증빙 처리 간편하게 도와드리고요. 또 요청하는 증빙 자료도 편리하게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량 발송하시는 업체나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주나 봐요. 아니다. 주유권 모바일 쿠폰 기획전. 기획전. 오. 주유권이구나. 모바일 쿠폰 기획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너무 좋다. 선물 받으면은 그쵸. 완전 환영 이런 거. 저 그러네요. 상품권 중에서 SK 상품권 제일 좋아하는데. 많이 이용하시나요? 거기 다 쓸 수 있더라고요. 만능이더라고요. 아, 진짜? 샌드비에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오. 가서 봐야겠다. 네. 주유권은 또 이제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으니까. 그럼 너무 네, 비싸니까 이것도 요즘에 한번 유료. 사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 업체 샌드비였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 광고입니다. 요거를 제가 뭐 안 그래도 먹고 있었지만 지난주였나? 지난주가 약간 고비였어요. 그래요. 엄청 피곤한 주였어요. 술을 너무 마셔왔고. 아니. 일을 너무 일이 많이 해서. 일이 많아서 맞아요, 언니? 네, 피곤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다른 타방송 두 군데서 조는 모습이 잡혔어요. 오 마이 갓. 근데 그 지난주에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은 녹화에 가서 시작하기 전에 이거 먹었거든요. 오. 진짜 텐션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아직 가을 되고 저처럼 기력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더라. 네, 체력 방전되시는 분들은 이게 홍삼하고 이제 아르기닌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드셔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맛이 복숭아 맛이잖아요. 그래서 맛도 저는 있죠. 홍삼, 아르기닌 먹고 있어도 끝까지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맛없으니까. 요거는 맛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이 집착에 대해 미혼 남녀의 생각을 질문한 게 있습니다. 연인 간의 집착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64.8%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은 어느 정도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약간은. 근데 그럼 우리가 그냥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제로의 집착, 0, 진짜 뭐 연락도 뭐 안 해도 돼 상관없는 사람이랑 극단적인 집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당연히 하죠. 그럼 사랑이 될 수 있나요?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그게 이게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서로 사귀거나 그랬을 때 너무 나에 대해서 이제 뭔가 프리하게 놔두면 얘는 나에 대한 생각이 진지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법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얘는 나를 좀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만 확실하다면 이렇게 프리하게 놔두면 너무 좋죠. 맞아. 특히 데이트할 때만 데이트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면. 지금 같은 경우죠. 차라리 오히려 어째 전화 10통이나 놓고서. 아니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안 받으면 그게 열받지. 나랑 안 만나면은 뭐 안 해도 돼.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그런 게 더 생기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도 물론 나중에는 뭐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 하면 이제 끈끈하게 맺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럴 때 좀 프리하게 놔두면 참 좋지 않을까. 맞아. 전하지 않으면 좋지 이제는 않을까. 상관없잖아. 이제는 맞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이미 크게 확인을 했잖아요. 믿음이 없나 보지. 근데 믿음 뭐가? 아니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별개로. 살아야 되는 건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하게 놔두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되지. 네. 믿음과 별개로 성향도 있어. 맞아. 예. 자, 남자는 집착이 필요하다라고 한 그 분들에게 따로 물었을 때 무관심보단 낫기 때문이 44.3%였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8%입니다. 이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은. 자, 여성도 제일 높은 거는 무관심보다 낫다가 33.2%고 여성은 집착은 집착일 뿐 사랑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22.4%입니다. 여자의 경우에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7.8%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조금 더 그런 이 경향이 더 짙은 것 같아요. 소유하고 그러니까 싶은 욕구. 집착은 필요하다는 게 여자보다 남자가 높네요. 여자가 그렇죠. 높을 것 같은데. 의외다. 자, 최악의 집착을 물어봤습니다. 1위, 과거사 집착. 이거는 어린 나이대 사람들이 하지 않나? 그쵸. 뭐 나이 먹고도 그럴 그러나? 수 나이 있죠. 먹고도 뭐 그런 사람들. 사람마다 근데 다른 것 같아. 과거사 집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괜히 얘기해서? 상대방이 좀 디테일하게 너무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딱 흘려서 술 그 마시고 딱 이렇게 했는데 과거의 눈빛을 보니까 과거를 못 잊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런 사랑하는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어. 나는 근데 얘를 안 좋아하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래라 나도 너 뭐 몇 번 만나다가 치울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얘를 너무 사랑해. 얘가 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그게 특히나 과거의 사람이면은 더 빡치는 게 내가 몇 번 말했지만 무형의 사람과 난 싸우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섀도우 복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이 만드는 경우가 좀 있죠. 집착이 있네, 그죠? 누가? 여기. 근데 이 스타는 있을 것 같아. 별로 없어요.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있는 사람한테 거예요. 좀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스타트를 되게 빡치게 스타트를 해가지고 근데 꼭 뭔가 승부욕이 돋아가지고 너 진짜 내가 좋아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아하. 네, 그렇습니다.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패배의 기억. 네, 정말 과거의 그 패배의 사람 기억. 때문에 쟁취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어. 너무 같았어. 몇 살 때였죠? 저 30살 때쯤. 다 30살. 그러니까 30살이 무슨 봐봐. 일이 있었죠? 30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먹은 것 같지만 방금 무슨 누나 했던 그 30살의 네네. 추억, 지금의 30살의 추억 다 미성숙한 시기다. 네, 맞아요. 지금 돌아보면 30살이 되게 어린 나이야. 어리지.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연애부터는 좀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맞아. 네. 조가 시간 되면 될 것도 오히려 안 좀 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되게 나한테 못되게 하지도 않았지만 진짜 정말 좀 힘들었다. 정말. 듣고 있니? 사실 안 듣고 저기요. 나에게는 정말 좀 마음 아픈 기억이라고요. 네. 듣고 있으신가요? 본인은 구질구질한 적 없었나요? 저 많이 구질구질했죠. 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예전에 과거에 집착을 했었나요? 과거에? 과거에 저는 집착 안 하는데 전혀 과거 상관없거든요. 전 여자친구 얘기도 막 많이 들어주고. 네.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많다고 느꼈어요. 많다. 생각보다. 남자는 과거에 집착한다라고 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이 아니고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누구? 얘가 그 여자? 그 여자가 나는 과거에 집착을 하거나 나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말을 할 때 보면 어떤 거 느낌이냐면 얘 걔 못 있나?
라는 순간부터 집착이 되거든. 아니 근데 잘 생각해둘 게 걔를 못 잊었으면 너랑 만나지 않아요. 아니 모르지. 그러니까 걔랑은 뭐냐? 만날 수도 있지. 만날 수 걔랑은 이루어졌으면 이거 봐라. 왜냐하면 그 친구는 어떤 거였냐면 그 친구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럼 또 얘기가 다르지. 네. 부모님의 반대, 부모님의 네. 반대 때문에 헤어졌으니까 좀 아픈 기억이잖아. 애절하네, 애절해. 걔 나름대로 애절해. 근데 나는 걔를 좀 온전히 새롭게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얘 마음속엔 딴 남자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있으니까 그게 그럴 사실 수 있어.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인정. 네, 이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런 그게 느낌이죠.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슬퍼하면서 내 앞에서 그냥 그 슬픈 그 아팠던 거를 공유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누가? 이게 여자친구가. 그 공유해서 내가 지금 이랬어 하면서 나한테 온전히 뭔가 잘한다는 느낌이나 새롭게 뭔가 좀 사랑을 한다는 느낌이면 괜찮은데 그냥 산뜻한 느낌을 주면 되는데 뭔가 계속 어두워 애가. 30살의 주원영이었으면 형이랑 새 출발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래요? 그건 맞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왜냐면 부모님의 반대가 약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졌는데 나도 그때 당시 가진 게 없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많이 그 생각하면 나도 그 부분에선 이해해요. 한번 그런 식으로 헤어졌는데 나를 만나면 다시 한번 나도 이제 쥐뿔도 없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자신감 있게 말하기에는 좀 그치.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도 좀 그랬겠죠. 예. 그냥 그 친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좀 외롭고 힘들었으니까 만나지 않았을까. 네. 예,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이런 부모님이 반대해서 특수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지금 너무 슬프거나 지금 그 사람이 전혀 뭐 내 마음에 남아있거나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놀러 갔다 우연히 얘기가 나와서 뭐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이 똑같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여자 그렇게 사랑했어? 와, 진짜 사랑했네. 이렇게 정말 와, 진짜? 왜냐면 어차피 지난 일이잖아.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추억의 일이야. 한 페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계속 걔를 멍하니 있을 때마다 그 전 여자가 생각나고. 아니, 그건 그 사람 그럴 추억이잖아. 수도 있잖아. 아무런 힘이 없잖아, 과거는. 싫지 않아? 정신적인 면도 그 사람이 갖고 이주원 씨. 그냥 내 대학 기억이 시절을 있다는 거 취업하고 누나 난 싫어. 누나가 딴 사람 생각하는 거 난 싫다니까. 완전 이러면 어떡해? 개집착남이야. 개 집착남. 개집착남이야. 난 이 정도는 아니야. 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진 않아. 아주 지저분해. 근데 진짜 봐봐, 남자 누나 지금 딴 생각했지? 그 사람 생각했지? 나랑 있으면 그 사람 생각했어 안 했어? 했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100일도 못 만나. 근데 이제 나는 그런 마음인데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은 거의 이제 이주원 씨 같이 뭔가 엄청 뭔가 되게 막 아직도 그 사람을 못 잊어?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리액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집착한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집착하는 시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집착을 봤을 때 과거에 어떤 그 사람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질투 느끼고 나한테 만족을 못하겠구나. 과거의 남자가 좀 더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가 들면 근데 그 생각이 완전 자격지심인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의 순간이 별로 마음에 안 별론 드는 거지, 거야. 자기가. 별론 거야. 나 30살 때 별로였거든. 그래. 자존감의 문제도 있어. 그래.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누가 과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다를 것 같아. 그럼 어떤 거냐면 그래라. 왜 걔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을걸?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좀 에고가 있으면 덜 할 것 같은데. 근데 존나 잘생겼어. 과거 남자가? 정우성이야. 대존잘. 그러면 씨발 고추가 존나 작나보다. 이렇게 하면서 더 에고를 이제 딴 걸로 이제 에고를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존나 인가 보다. 존나 찌질한가 보다. 이렇게 다른 에고를 가면 되는데 존나 잘생겼는데 내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됐다. 나는 쟤 나 왜 만나지? 나 왜 만나는 거? 이러면서 더 이제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럴 수 느낌. 있다고 봐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네.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지. 상대에 대한 신뢰도 갖기 어려운 맞아. 거잖아. 맞아요. 내가 되게 맞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못 믿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집착도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애정 맞다. 결핍. 애정결핍. 그런 느낌이. 이 밑에 나한테 왜 미안해? 나 아무것도 알았는데. 왜? 이거 나 하면서 오빠가 왔는데 좀 미안해 갑자기. 말을 잘못했나? 나는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애정 결핍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쵸?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전문가가 왜 집착에 빠지는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최악의 집착 1위가 과거사 집착이었고 2위는 핸드폰 검사입니다. 이거 진짜 최악이야. 이거는 예. 근데 하지 마, 많았어. 제발. 어릴 때. 폰 보자고 그러는 거. 맞아, 해. 아니, 어린 근데 나이 막 때. 화장실 가 있으면 막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카톡 보고 있고.
그런 거 서로 또 비번 공유하고 핸드폰 비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혀 없지. 안 하는 게 좋죠. 완벽한 타인. 그래. 저는 연락에 대한 집착. 아 그래 이거. 전화 열통. 전화 안 받고 갑자기. 열통하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연락에 대한 집착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이다 치면 일어나서 나 출근 중이다. 아니 뭐 점심시간 때 뭐 카톡 한 번 내지는 퇴근해 뭐 이런 느낌 정도는 연락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조차 안 한다? 되게 뜸하고 막 이 사람이 좀 어디 있는지 궁금하잖아. 연인이니까. 근데 그것조차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그럼 상대방이 아니 뭐 일하고 일어나고 일하고 출근하고 뻔히 알면서 왜 그런 걸 궁금해? 집착하냐? 그러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렇잖아.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연애를 막 시작하면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하잖아요. 시작하죠. 하루 종일 종일. 폰 붙잡고 맞아, 있는 맞아. 수준인데 처음부터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처음부터 내 없는 것 같아. 경험상 없었어. 오. 그러면 저도 연락에 없어요. 대한 집착은 고로 그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문제 생겼다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이스타 말한 것처럼 오래 사귀었어 조금. 그럼 이제 본인 패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본인의 패턴이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있죠. 원래 잘하는 스타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그럼 만나면은 이제 한쪽이 집착이 생기겠죠. 이거는 초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초반에 나오면은 이제 약간은 좀 비일반적인 거지. 그렇지. 있어. 꼭 있어. 자, 왜 사람은 집착에 빠지는가? 서울 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님이 얘기합니다. 보통 어린 시절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이 부족하거나 모성에 결핍되거나 안정된 경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 처음 연애하고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 하면은 그때는 이거 100%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결핍된 성장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죠. 열등감,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이거지 이거. 피해의식 등에서 시작을 하고 강한 집착을 보이는 건 그 대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치. 집착하는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지를 못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특정 대상에게 집착을 한다. 요약하면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다 이런 얘기야.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예 집착이 없으면 그것도 그러니까 뭐 집착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관심도가 너무 낮으면 그거는 이제 연인이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관심에서 집착으로 넘어가는 순간들은 항상 문제가 좀 될 때가 많죠. 네. 근데 저는 진짜 집착이 많은 남자는 되게 열심히 피했던 것 같다. 항상 좀 관심이 덜한 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뭐? 연락이 너무 안 된다거나. 연락이 안 됐던 남자는 지금 남편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남편이요? 전화기는 잘 꺼져요 원래. 연애할 때도? 연애할 때도. 어떻게 전화기가 꺼져? 특이한 타입이야. 진짜 특이한 타입. 요즘 시대에 전화기 잘 안 꺼지잖아. 잘 다. 꺼져. 집에 있어도 맨날 배터리가 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간 거 아닌가?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뭐? 지금까지 근데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어. 나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만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너 걔 왜 만나? 왜 남자랑 밥 먹?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이 사람은 그냥 나를 나 자체로 보는구나. 그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보배 팬더님은 뭐 그런 집착 이런 종류는 전혀 없는 스타일인가요? 약간 되게 세세한 스타일이잖아. 저는 그런 걸 집착이라고 한다면 집착이고. 예를 들어? 저한테 아직도 관심이 많아요. 어떤 거요? 뭐 그냥 점심 먹을 때쯤에 항상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때 뭐 먹어? 엄마들이랑 같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주 만나고 있는 뭐 그런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살면 사실 점심 먹을 때 남편이 그치. 전화하는 경우가 되게 흔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면 너한테만 전화 오겠다. 다른 그래서, 분들은 전화 알아요. 없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아? 아니 그런 그걸 건 되게 아니야? 특이하다는 듯이 비꾸는 사람들도 있고 뭐 되게 아직도 너를 좋아하나 봐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널 좋아하나 봐. 부부인데. 널 좋아. 그러니까 부부면 당연히 이때쯤이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디폴트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나도 오늘 어쨌든 일어나서 와이프가 없더라고. 예. 그러면 저는 항상 전화를 하거든요. 바로 전화하는 거 아니고 이제 어디 갔나 보다 해서 출근할 때 항상 통화를 하고 어디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되고. 네. 그 정도지 집착까지는 그냥 관심이고 그거는 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그래.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좀 못 참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막 와이프가 뭔가 좀 잘 꾸미고 나가는 것 같아. 그럼 못 참겠어? 그럼 어디 가냐?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누구 만나냐? 언제 이렇게 오냐? 하는데 근데 약간 반 칭찬이죠.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근데 되게, 봐봐, 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착이 있는 스타일이야. 그러네. 있는 스타일이지. 있는 스타일이야. 약간 끈적끈적한 스타일이야. 어디가? 이 여태까지 쭉 어떤 걸 그치. 통합해 봤을 때는 약간 좀 꼬치꼬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만나? 되게 꼬칠꼬칠하고 아, 싶죠. 저 엄청 하고 싶죠. 그죠. 누구 만나? 어디 갔는데? 어디 가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게 와이프가 너무 잘 얘기해 주니까 그런 건 없는데 네, 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결핍이 많이 돼 있으니까 지으니까 여기 저기 뭐야 김미영 소장님께서 네네네.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나중 결핍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형이 이제 간부 출신이잖아요. 군대 부사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받는데 익숙해. 그러니까 브리핑과 보고를 좋아한단 말이야. 미리 말해야 그렇게 되더라고. 따다다다다 돼 있는 게 편한데 그게 없으면 집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죠. 궁금증. 알아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돼야 되는데 상황을. 왜 이게 보고가 안 들어오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여러분 술게임입니다. 오늘 빛을 발할 술게임. 오늘도 가서 좀 실컷 먹어야 되겠어요. 예. 아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술을 안 마셔 버릇해서 그런지 주량이 엄청 줄었어요. 술은 안 먹어 버릇하면 계속 그쵸. 줄더라고요. 맞아. 근데 줄는 게 또 문제가 아니고 다음날 숙취가 엄청 심해졌어. 그래서 숙취 해소제를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편의점에서 사는 거 이제 대충 급해가지고 먹은 날에는 효과가 없어. 옆에 써 있어요. 음주 후에 한 포, 다음날 아침에 한 포인데 본인 용량에 맞게 술을 좀 과하게 때려 마시는 날이다. 중간에 한 포 드셔도 됩니다. 예, 맞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막 중간에 술 먹으면서 세 포도 먹거든요. 전에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전에 음주성도 많이 괜찮아요. 먹었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장전하고 가야죠, 오늘. 보호해주는 느낌으로 오늘 한 세포 오늘 때려 세포, 먹는 걸로. 세포면 될까요? 언니? 3포면은 충분하죠. 그러네요. 요거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약간 이제 웃돈 주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검색창에 술게임 검색하지 마시고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검색하셔서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음 한번 해주시죠. 100%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순백입니다. 어려운가? 네, 산삼순백입니다. 지리산에서 자란 7년근 산양산삼, 뿌리, 잎, 열매까지 한 뿌리가 오롯이 한 병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훌륭하네요. 딱 드셔보시면 알거든요. 이 엑기스가 정말 꽉 들어있다는 느낌과 그다음에 산삼 같은 거 인삼 특히 잘 받으시는 체질 있거든요. 오. 저도 약간 인삼 잘 받는 체질이긴 한데. 오르죠. 기운이 막 좋아요. 맞아. 에너지 팍 뻗쳐요? 도는 느낌. 네. 산양산삼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산삼이에요. 산삼인데 사람이 씨를 뿌려서 삼으로 키우면 산양산삼. 오. 장례삼보다 훨씬 좋은 거. 그쵸. 훨씬 좋죠. 그렇죠. 네. 훨씬. 산삼 한 뿌리를 요 한 병으로 다 드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산양산삼 검색해 보시고요.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1666-10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맛있는 런젯 허니 마누카꿀. 뭐야 진짜 맛있네요. 그죠? 그 막 저질 단맛이 아니야. 그럼. 비싼 고급스러운 거야. 단말. 제가 마누카꿀 먹기 시작한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원래 뭐냐 마누카꿀이 계속 몸에 좋다고 먹으라는데 꿀을 그냥 꿀을 이렇게 잘 못 먹겠잖아요. 욕해요. 그래서 계속 안 먹다가 처음 마누카꿀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향긋해요. 네. 꿀을 꾸준히 드시면은 이제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되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 불면증도 완화시키는 어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쓰셔도 되지만 사실은 저는 공복에 그냥 먹는 걸 추천. 아침에 좋은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쭉. 좋아. 뉴질랜드 국책 사업으로 좀 정부에서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품질이 좀 인정받은 제품이고요.
UMF 인증 마크 확인 필수라고 해요. 요 이제 엔제터니는 그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죠. 엔제터니 마누카꿀로 좀 귀한 마누카꿀을 간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가소음성 가겠습니다. 30대 초반 남자 얘기인데 결혼에 관련된 걱정이 많으신 분이래요. 이건 주원영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초중반 남성입니다. 사연에 이정섭 앞서. 씨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초중반 젊은 남성입니다. 사연에 앞서 저에 대해 약간의 TMI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들이나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면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다들 잠들었을 때 혼자 화장실이나 야외에서 한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조금 특별한 성향입니다. 그리고 29살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던 찰나 이별을 통보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더 사귀게 되면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우울증이 심해지고 일주일에 3시간도 잠들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이 심해져서 사회생활을 전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몇 개월 동안의 심리 상담과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취미생활에 시간을 쏟아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비혼주의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 전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어쩌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면 저는 웃으며 넘기거나 화제를 넘기곤 했습니다. 2년 넘게 연애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즐겁게 느껴지고 여행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다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부터가 고민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니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서울 집값을 알아보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로 시작해서 돈을 모아 매매해라. 일단 전세 빌라 들어가서 특공을 노려라. 월세 살면서 재테크 해라 등등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저는 이것도 비현실적으로 생각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 월급 받으면서 전세로 살아도 대출받아 매매까지 몇 년이 걸릴지 까마득합니다. 다행히 분수에 맞게 살자의 다짐으로 지금까지 모은 돈이 7천 정도 됩니다. 코인이나 도박처럼 확률에 기대지 않고 욕심 안 부리고 살았습니다. 멍청하지만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돈을 더 모으겠다는 생각에 안정적인 전세가율로 전세로 살게 되었지만 요즘 집값이 떨어져 전세가율이 점점 올라 깡통 전세가 되려고 하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주변에 3년 전에 누군가 크게 대대적으로 전세 사기 해먹은 사건이 있어 더욱 불안한 것 같습니다. 최근 높은 집값과 결혼자금, 전세금이다 뭐다 돈을 움직여보니 목적도 없이 모은 돈이 부질없고 거지처럼 느껴져서 절망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최근에 욕심부려 당장 쓸모없는 고사양 컴퓨터를 하나 조립하고 학창시절 버킷리스트였던 플스와 레고도 사버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부터 본가를 떠나 기숙사와 자취방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사가 너무나 지겹고 힘들고 스트레스인 걸 알기에 매매가 최종 목표이기는 하지만 대출받아 전세가 답이겠죠. 전세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질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아이가 계획 없이 갑자기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떼를 쓰면 당장 100만 원 때문에 고민과 막막함에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실제 조카가 요즘에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고 떼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나들이 뭐 사달라고 떼쓰지만 절대 사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집이 가난한 곳으로 생각해 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가난하지도 부자도 아닌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TV, 오토바이, 갓그랜저가 있었고 아버지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집 문제로 여자친구와 가볍게 얘기를 해봤고 저와 여자친구도 전세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면서 전세로 몇 년을 살고 그 이후 모인 돈으로 매매가 막막합니다. 혼자 살면 전세, 월세 뭐든 상관없이 취미생활을 즐기고 미래를 계획하며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게 되고 계속 전세로 메뚜기를 뛴다면 둘이 행복하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이사 문제와 이사 비용 같은 경제적인 문제나 아이 문제로 계속 트러블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에 너무나 큰 고민인 것 같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얘기를 슬쩍 부모님께 꺼내보면 일단 결혼부터 하라고 성내시고 친구들에게 얘기해보면 다 같이 한숨만 쉽니다. 주변 형들이나 선배들한테 말하면 어떻게든 되더라 하나 그래 요즘 집은 못 사겠더라 라고 합니다. 맞아.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스트레스보다 난 편히 발 뻗고 자긴 글렀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여자친구와 평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알 수 없는 갈등들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획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편이긴 하지만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로 결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결혼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 얘기를 하소연하고 싶어도 어디 말할 곳이 없어 사연 보내봅니다. 작은 조언이나 견해라도 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는 사연입니다. 네. 요즘에 이런 걱정하시는 엄청 많죠? 그럼요. 20, 30대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결혼하고도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죠. 근데 이제 결혼 전에 너무 막막하니까 집 이런 거 구하는 게 너무나 큰 돈이고 맞아. 이걸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걱정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당연하다. 맞아요. 그럼 이분한테 먼저 결론부터 우리 얘기합시다. 그러면 결론부터. 결혼을 좀 미루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연애를 해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래도 결혼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나요? 고고. 무릎 결혼 고. 결혼을 결혼해라? 왜? 너만 괴로울 수 같이- 없나요? 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자친구와 함께 평생 하고 싶다. 앞으로 벌어질 알 수 없는 갈등들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 집값이 너무 오르고 되게 비현실적으로 다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분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그냥 살면서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없을까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포기하고 내가 꿈꾸던 삶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월세로 저는 시작했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거기 오목교 넘어가서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거기 월세를 주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목표는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밤만 되면 이렇게 집을 내려다보잖아요. 그치. 아파트가 엄청 많아, 서울에. 근데 저기 내 집이 하나도 없어. 그게 엄청난 절망감을 주더라고요. 그게 부모님하고 살 때는 못 느꼈던 내 미래가 너무 답답하고 우리 둘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분이 했던 고민들. 아이를 낳으면은 매번 들어가는 돈과 이사를 다니는 비용과 애 유치원이나 학교는 어떻게 이런 것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 사람이랑 살기로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더 벌어보겠다였어요. 근데 물론 이분은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그러면 자아 실현도 물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세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 집 마련 그래, 했잖아. 꿈을 이뤘잖아요. 몇 년 만이죠? 6년만. 6년. 근데 그것도 사실 진짜 막 초반에는 너무 이게 가지고 있는 요 돈이 없으면 목돈이 없으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렵지. 만들어가는 게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드가 없으면 되게 어렵지. 네. 근데 이거를 내 집 마련을 하면 나는 되게 내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해질 줄 알았어. 근데 어때? 안 그래요. 안 그래?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또 나의 노후가 걱정되고 그치. 여러 가지가 또 걱정이 와요. 그래서 미래는 이분한테 저는 오지 않은 미래는 어차피 늘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10대 때 나의 진로와 내 대학과 이런 걸 고민했던 것처럼 30대, 40대 살면서는 내 집 마련과 자녀의 양육과 나의 노후에 대해서 인간은 평생 불안해하다가 살다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내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접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라니는 이제 결혼을 그래도 진행하자 쪽이었고 보배는 어떤가요? 저는 이거 되게 간단한 게 집이 있잖아요. 일단 전세, 지금 전세 집이지만. 집 여기서 그냥 저는 동거부터 하는 게 저는 같이 맞다고 살아봐라. 봐요. 같이 살아보고 정말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럼 가는 거죠. 이게 제 동생 얘기가 자꾸 이거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 동생이 이제 87년생.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되게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저희 미혼이라고 남편은 제 동생은 싫어. 그게 되게 부담된다고 생각해. 내가 집을 해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원룸이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오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동생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오히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여자분들이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벌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라니 얘기에서 되게 공감 갔던 부분이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솔로로 지냈다면 저는 내 집 마련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내 가족이 생기고 뭔가 내 가족이 뭔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갖는다는 그런 목표가 그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맞아. 저는 그게 결혼이 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래서 결혼해야 돈 모인다라고 맞아. 얘기하는 분들 많아. 그 말도 맞아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해야 저는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옛날 말인 게 이제는 결혼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죠. 그것도 맞아. 그래서 다들 혼자 살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을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혼자 살면 너무 편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너무 빡세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두려워하는 거지.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거지. 육아를 했을 경우지 사실 둘이서 만약에 둘만 사는 경우는 좀 저는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죠. 돈을 모을 네.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이 육아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요즘 그거는 결국 저도 이제 웹상에 있는 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여러 어떤 애기 키우는 예능 같은 거 보면 되게 애들한테 잘해주잖아요. 고급스럽게 잘해주고 어디 놀러 가고 막 존나 짱나. 그런 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를 물론 우리 집이 잘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어느 교육적인 면에서 공부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이상이었었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키운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쓴다고 잘 키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한이를 처음에 키웠을 때 나도 좀 그때는 어려운 상황에서 좀 결혼을 했으니까 와이프가 돈을 벌어오고 나는 집에서 진짜 소위 말하는 학고 BJ 내지는 이제 크리에이터였으니까 그때 1년 내내 자한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어린이집 와이프는 일하러 가니까 그 와이프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애 데리고 오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뭐가 힘들다라는 느낌은 좀 그래도 있었죠. 왜 어디 술 먹고 와도 다음날 아침에 내가 애를 책임져야 되니까 술도 덜 먹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포항 같은데 울산 같은데 중계 가면 갔을 때. 다른 PD들은 다 자고 오는데 토요일 올라와야지. 경기는 괜찮아. 올라와야 돼. 근데 일요일 경기면은 나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차를 끌고 가지 않으면 왜냐면 KTX가 끊기니까 금방 끊겨. 야간 경기 맞아. 하면은 그래서 다 있을 때 나는 10시 11시 끝나면 집에 오면 새벽 3시 4시 되고 운전하고 운전해야 운전하고 되니까. 왜냐하면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니까. 보내야 되니까. 근데도 그게 엄청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요즘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때 집안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기름지니까 기잖아. 우리가 이제 하루는 삼겹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아끼려고 밖에서 왜 안 먹었나? 왜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끼려고. 아마 본능적으로 그냥 집에서 구워 먹자 해서 그 브루스타로 그 베란다 가서 그 식탁을 조그만 식탁 옮긴 다음에 그 자은이 애기 의자 놔두고 3명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거든요. 베란다에서 좁은 데서 세탁기 옆에 두고 그랬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울했냐? 내가 또 자식한테 되게 많은 걸 못 해주냐? 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였어요. 아니 애한테 나도 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다 해주고 싶지. 근데 내가 30만 원밖에 없어. 근데 30만 원 한다고 해서 기저귀를 못 산다거나 분유를 못 산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유치원, 좀 더 좋은 분유, 좀 더 좋은 기저귀를 못 쓸 뿐이지. 맞아. 애가 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아이한테 얼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가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전 되게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아이한테도 나는 부끄러운 아빠라고 생각 안 한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삼겹살 그렇게 구워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냥 이런 부담은 가지면 가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맞아.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스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진 맞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도 느껴져. 좀 불안도도 높고 그런 것 같아. 걱정도 많은 스타일이거든. 그럼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이 스타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똑같이 베란다에 삼겹살 구워 먹는 상황이 됐을 때 울 수도 있어요. 우울하다.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근데 제가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데 삼겹살 못 구워 먹나요? 베란다에서 남편이 아니, 예를 삼겹살 들면 이런 먹자고 거예요. 해서 베란다에서 먹으면 좀 슬픈가요? 내가 어렸을 때 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시험을 보러 다니고 이럴 때 처음으로 합격했다고 받은 데가 있었어요. 그 무슨 지역 방송 같은 네. 데였는데 막상 가서 이제 합격했다고 내일부터 일하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갔더니 되게 조그만 그냥 지역 방송 이런 데였는데 월급이 무슨 120 이랬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게 맞나? 이게 하는 게 맞나? 근데 그때는 데이터도 없고 나는 인생 경험도 없고 그치.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경력을 쌓아야 그 다음에 더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그래서 출근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런 순간들이 20대 때는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정답은 사실 본인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정답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 자기가 갈 길은 선택이 돼 있을 거야.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이 여자 너무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지만 너무 이렇게 고민이 된다. 그러면 난 아직 답을 못 찾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난 지금은 추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안도가 높은 분이잖아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미래를 걱정하는 스타일인데 이분이 만약에 지금 어쨌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을 포기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아직 놓으신 분이 맞아. 아니야. 하고 싶은 있어, 마음이 하고 있어. 그럼. 근데 안 하고 이 시기를 놓쳐서 40대가 돼. 그래도 내 수중에 모인 돈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 근데 여자도 없어. 그럴 경우에 본인의 미래를 더 암담하게 그릴 수도 그건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해야 하면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젊었을 때 하면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타이밍이라는 게 결혼도 그런가요? 저는 결혼도 그렇다고 봐요. 네. 결혼 나한테는 최대한 늦게 하라고 했잖아요. 환갑도 늦지 않다.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본인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뭐 애를 보더라도 좀 젊은 나이에 애를 같이 보는 것도 훨씬 더 체력적으로도 부침이 덜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랬었네. 저도 이제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서 그 장은이 그 유모차 같은 거를 받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근처럼. 그치. 되게 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와 그래 오빠가 받아오라고 자기 이제 퇴근하는 길이니까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찢어지게 가난해서가 아니잖아. 조금 아끼려고 맞아. 미래를 지금도 위해서. 당근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선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얼마나 예민하고 좀 불안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이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아마 본인도 경험할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인생의 상황이 바뀌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갑자기 결혼해야겠다 이런 건 없어 세상에. 근데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고 싶고 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아까 전에 무슨 40대 돼서 여자가 없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내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3개월 후에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나는 아직 답이 안 내려진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은 이 모든 게 똑같이 걱정이 되죠. 갑자기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집 걱정, 돈 걱정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조금 커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불안도도 여전히 높고 걱정은 많지만 이때는 답이 내려진 거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의견이 이렇게 보면 란이랑 보배랑 주원이 형이 좀 유사하잖아요. 물론 보배가 약간 좀 다르죠. 동거를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도 괜찮은 것 이분의 같아요. 성향은 그렇다고 봤을 때 네. 같이 사는 사람의 성향도 저는 되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부분의 얘기가 좀 부재한 게 네. 왜냐하면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니까. 서로 막 이 상황을 여성분도 같이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맞아요. 훨씬 나을 텐데. 근데 뭐 전세 부담은 없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여성분이 난 그건 싫은데라고 하는 이게 될 수도 문제가 있거든. 되지. 맞아. 그럼 이건 결혼은 정말, 불가야. 불가하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문선 누나랑 비슷한 솔루션인데
저는 지금 이거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삼겹살 베란다 형 얘기했잖아. 나는 거기에서 아까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우는 타입이야. 안 돼, 안 돼. 이게 내가 그 가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나는 내가 왜 사실 엄청나게 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케이스였어. 맹목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어렵게 했던 적도 없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건 아니야. 틀렸어. 안 되라고 해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근데도 불안도가 되게 높은 케이스야. 그냥 내가 타고난 기질이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만족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매 순간 어제 사실 주원이 형이랑 내가 했던 얘기의 케이스도 그 케이스였어요. 사실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잘 되고 있는데도 뭐가 불안해하냐면 4년 뒤가 불안해. 그러니까 항상 다음 스텝이 10년 뒤가 불안해. 이런 케이스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래. 내가 말을 좀 많이 끊었나요? 네. 그 조윤희의 케이스를 본다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윤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조윤희는 언제 즐기냐 이거지. 우리가 지금 3, 4년 동안 이 회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금 안정세가 들어왔고 당연히 나도 내일이 불안하고 내년이 불안하고 내후년이 불안하는데 그럼 뭐 우리가 여태까지 3년 동안 네가 개고생한 거를 오늘 정도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 아니면 요즘 정도면 좀 즐겨도 되지 않나? 왜? 이걸 즐긴다고 해서 내년이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안 즐긴다고 해서 이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도 그치.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나는 항상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 그럼 좀 마음을 내려놓자라는 그 중화가 되는 건데 다시 사연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케이스의 분이라면 지금 결혼을 선택해서 밀고 나가면 굉장히 불행할 확률이 큽니다. 크게 불행할 수도 있어. 근데 봐봐요. 왜 내가 그때 결혼한다고 했지?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 자, 그 생각은 누구나 내가 지금 법의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거는 너무나 환상적인 상황에 결혼을 해도 이 생각을 이 얘기가 항상 하는 거지. 이 생각을 자주 하느냐 덜 하느냐의 차이지 하긴 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 이 생각은 해. 근데 봐봐요. 잘 생각해봐봐. 당연히 하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마음속에 키를 이제 쥐고 있어. 그래도 그러는 게 좀 낫겠다. 해야 되겠다. 이거랑 어떡하지 하면서 떠밀려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했어. 이거랑은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키를 쥐고 했으면은 그래 결혼 다 이런 거지 열심히 해보자. 이럴 수 있지만 약간 긴가민가 하다가 덜컥 했는데 이거 봐 하지 말걸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저는 이분을 볼 때 그런 거야. 우리가 지금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뉘앙스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결혼 포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야. 왜 난 포기해? 하고는 싶어. 근데 하고 싶은데 이 엄두가 상황이 안 나. 포기하는 건 아니야. 포기는 안 돼. 포기는 안 돼. 뭐 어떤 거냐면 마음가짐을 바꾸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도. 이게 상황이 엄청 진짜 미래가 암담하고 자식도 못 키우고 진짜 절망적일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야. 그렇지 않은 근데 내 거야.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나이에 7천 모은 것도 그래. 대단한 일이야. 왜냐면 괜찮아. 못 모은 사람도 수두룩하니까. 맞아요. 근데 방금 라니가 얘기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 게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제가 말한 정답을 얻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나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조금은. 타이밍이 올까요? 왜냐하면 지금 못 바꿔요. 난 나이가 들수록 계속 불안할 것 같아. 내가 40이 됐는데도 이 돈밖에 못 제가 모았어. 아까 전에 계속 하던 이런 얘기를 느낌. 이어서 해보자면 네네. 그 120만 원짜리 그래서 네네네. 출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졸업을 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거든.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그 사이에 다른 동기들은 다 아나운서가 됐어요. 나만 남은 거야. 120을 가야 되냐 봐야 돼. 가야지. 일단 주변에서도 가야지. 일단 가. 그래서 출근을 했습니다. 첫날 갔어요.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업무 뭐 이렇게 받고 했는데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는 100명이 이걸 하라 그래도 난 내가 아닌 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뒀죠. 첫날 바로 그 회사에다가 죄송하지만 이 페이 받고 도저히 못하겠다. 말을 딱 정확하게 그냥 드리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셨지만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한 3개월이나 어쨌든 6개월이든 다녔다면 또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 근데 나와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나운서를 되려고 2년을 준비했으면 여기보단 좋은 데로 가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좋은 데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를 내가 좀 다녔다?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안 좋게 풀렸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상황과 마음 중에 마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분이 상황과 마음을 놓고 보면은 상황은 경제적으로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불행할 것 같아. 근데 마음은 결혼을 하고 싶어. 이 여자친구와 평생 하고 싶어. 난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모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이걸 저는 보고서 완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참 그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른 게 나는 이분이 결혼을 되게 안 하고 싶다 쪽으로 지금 마음이 계속 가고 있다고 그래서 느껴지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상황은 차라리 돼. 어. 근데 마음이 아직 그러니까. 아닌 거야.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어. 저는 현실의 결혼을- 벽이라는 표현에서 현실이 이게 안 된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되는데 현실이 안 된다고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 아니 근데 결혼을 안 할 거면 이 사연을 왜 보냈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러니까 싶으니까 그거지. 보낸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면 안 하고 그거잖아. 고민된다는 나 근데 거죠. 솔직히 안 하고 싶으면은 이 고민할 상황에서 필요도 없어. 고민할 필요도 내가 없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럼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포기한다 쪽이라는 거지. 포기를 해야 포기-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아까 그 모든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뭘 물어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51대 49로 포기하고 싶다 쪽에 나는 가깝다고 느꼈거든. 그게 뭐 완전 끼울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종윤이 말처럼 결혼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면은 너무 쉬워요. 하지 마세요.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도 없고 저 지금 너무 어렵고 좀 월급도 좀 짜고 모아둔 것도 없고 아니면 집에 빚이 있고 아니면 제가 좀 뭐 투자를 잘못해서 빚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혼하면 너무 더 힘듭니다. 맞아, 정말 맞아. 더 나락갈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인부터 추스린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결혼을 못할 상황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아. 보니까. 어. 근데 물론 풍족하진 않겠지. 그렇지.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사연을 내가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볼게요. 아이가 아이패드 100만 원짜리 사달라고 했을 때 못 사주면 마음 아플 것 같다. 마음 아프죠. 근데 그거는 언제 마음이 아파야 되냐면 키즈폰이나 이런 게 한 10만 원 돈 해요. 키즈폰이 있어. 네, 원래 그런 거 있어. 10만 원, 15만 원대 싼 핸드폰들 있잖아. 애들 쓰는 거. 그걸 못 사줄 때 마음 아파야지. 맞아. 100만 원짜리를 못 사줄 때 마음 아파하는 거하고도 되게 다른 문제예요.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싼 소고기 막 진짜 200g에 막 8만 원, 10만 원짜리 막 있잖아. 그거 못 사줘서 마음 아프다? 그거는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고기 먹고 싶었을 때 맞아. 그걸 못 먹을 때. 만 원짜리, 맞아. 1인분에 만 원짜리를 못 사줬을 때가 마음 아픈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해서 혼자 살며 전세, 월세 모두 상관없이 취미생활을 즐기고 미래를 계획하며 잘 자신 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죠. 고시원 살든 뭔 상관입니까 사실. 단칸방에 혼자 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결혼이 계속되고 전세로 메뚜기를 뛴 다음에 둘이 행복하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이사 문제와 이사 비용 같은 경제적인 문제, 아이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트러블이 안 생기려면 최소 20억짜리 서울 시내 집에 들어가서 빚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에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은 정말로 대박을 쳐서 본인이 15억, 20억 자산 최소 집을 살 수 있는 자산이 있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가져가야 될 스트레스다 이거는. 근데 10억, 20억이 있이 결혼을 해도 만약에 성향이 그렇다면 거기에 또 만족을 맞아. 못하고 그래. 연애하는 끝도 거 없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 끝도 스트레스는 없어요. 내년, 내후년 결혼해서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근데 아이가 그냥 얼레벌레 그냥 잘 컸어 했는데 능력이 너무 뛰어나네. 공부라도 잘해. 그러면 강남 같은데 보내면 얘가 더 뭔가 좀 더 뻥튀기 될 것 같아. 그럼 그때도 졸라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그치.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해. 뭔가 하는데 그럼 어디 또 가가지고 예를 들어 골프를 잘한다. 용인이 뭐 골프 파락군이라고 하잖아. 거기 이사 가서 좀 골프를 좀 시키고 거기가 싶어. 골프 파락군이야? 그래? 시키고 싶어. 그럼 거기 또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 끝이 이거는 없다. 끝도 한도 끝이 없다. 네. 지금 그렇게 주원영이 생각하면. 쭉 얘기한 거 그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난 진짜 이 저예요. 얘기를 끝도 한도 없어. 딱 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어. 지금 이주원 씨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문제는 결국 이 사람 마음에 걸린 거거든. 근데 이분 마음이 지금 이렇다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그렇다고 나는. 아니 그러니까 혼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혼자 사는 게 낫지 아니 않냐? 내가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보세요. 아니 잠깐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그래서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오케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답이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좀 정답이 기다려라.
정답이 조금 자기가 마음의 결정이 아까 전에 49대 51? 지금 50대 50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은 1점이나 2점만 한쪽으로 추가되면은 바로 바뀌는 거야, 마음은. 아,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요 답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답이 안 내려졌는데 추진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답이 이분의 성향으로는 답을 계속 못 내릴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근데 그렇진 우리가 않지. 왜냐하면 나이가 30대 중반에 왔기 때문에. 아니야. 이분은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수중에 30억이 있지 않는 이상 30억 있어도 똑같아. 똑같아. 아니, 근데 덜 하겠지. 그때는 답이 나왔지. 그때는 답은 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이 와도 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결혼을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최종적인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그럼 나는 그 둘 중에의 질문을 주셨을 때 이 뉘앙스도 우리는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꿈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에 있는데 현실적인 게 이러니까 난 이걸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도 결혼해서 다들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꾸려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그게 막 되게 절망적이거나 왜 아니. 맨날 다시 태어나면 절대 결혼 안 하겠다고 내가. 쟤는 이제 다 보내야 되거든, 일단. 이게 다 지옥으로 보내야 돼, 일단. 결혼 생활에는 애 키우는 게 고단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같이 갑시다. 아마 지옥으로. 다 같이 일단 보내.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또 나눠야죠. 고민하는 이유도 아마 상대방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지금 원하고 있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아요. 이사 문제, 이사 비용 이런 게 계속 트러블이 생길 것 같다라는 문장에서 약간 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좀 더 지금 나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좀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더 배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거 배우자도 왜 중요하냐면 제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랑 왜 결혼했냐? 근데 오빠는 월 200 정도는 최소 200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 나한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그래 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스스로 월 200도 못 벌겠냐? 월 200이면 얘 만족한다잖아. 그러면 내가 마음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용기를 준 거지. 맞아. 근데 내가 이제 그랬지.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여보 내가 죽을 때까지 월 얼마 이상은 무조건 자기 통장에 꽂아줄게. 그랬어. 큰 돈도 아니야. 그래. 200보단 높았어. 나 그 정도는 내가 통박 굴려보니까 내 능력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그래? 그러면 너무 좋지. 이랬단 말이야. 이게 그 합의가 손이 맞은 거잖아요. 그렇지. 솔직하게 돼야 돼. 여기에서 얘기를 해봐야 돼. 그 부분이 지금 얘기에 부재하기 때문에 맞아. 더더욱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렇지. 일이긴 해. 이게 결혼이 만약에 이분은 란이나 뭐 이렇게 주원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밀어붙일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데 그게 상대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이건 못 가는 거라고 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한번 꼭 맞아요. 해봐야 돼.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네. 이분 상황, 나 결혼할 때보다 한 100배는 좋다. 저희 결혼할 때보다도 훨씬 좋아. 네, 지금 근데 솔직해야 된다. 나 네. 7천만 원 이 전세가 전부 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맞아, 되게 중요해. 포인트야. 난 솔직하지 못했어. 왜냐면 난 빚이 있었거든. 우리 마이너스를 시작했거든. 나도 그래서 몰랐던 마이너스죠. 몰랐던 마이너스죠. 그래서 내가 이 경우가 진짜 많아, 그치? 결국 마지막에 얘기했어. 진짜. 나 빚 얼마 있다.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그 합의가 되면 오케이 하면은 여자친구도 자기가 선택한 삶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이제 있어. 맞아. 지금 이 여기 사연자처럼 속고 속인 분들 많아요. 난 속도 속이진 않았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야, 그게 속인 거야. 아니 말을 안 했을 뿐인데 왜 그게 속여? 속인 거야. 아니 이제 속인 건 아니지. 야, 그게 속인 거야, 속인 거 아니야. 말을 아낀 것 뿐이지. 아니 왜? 속인 거야, 속인 거 아니야, 이거. 자, 판단해 주세요. 말을 아낀 건가요? 속인 건가요? 저희 남편이 맨날 그렇게 말하거든요. 난 말을 아낀 것 뿐이야. 야, 나도 이 얘기 골백번 들었어. 왜 굳이 말해서 해서 가지고 마음을 지금 속 썩이게 만드나? 말을 안 한 속 것뿐이래. 시끄럽게 괜히 말해서 속 시끄럽게 말할 필요 없어. 아니야. 그래서 얘기해야 그냥 말을 아낀 건데 결국 아끼지 못하고 얘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입으라고 제가 꼬매버릴까, 진짜. 약간 진짜 뭐라 그러고 얘기한 어쨌든 거예요? 아니면 들켰어요? 아니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잘했네. 그래서 들키는 경우도 그래서 많거든요. 갖고 결혼했어요. 근데 갖고 결혼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결혼 직전까지 마이너스였다. 나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선 누나의 의견도 저는 되게 존중하고 맞아. 그다음에 뭐 종윤이 스타일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른 거니까. 맞아요. 사연자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종합해서 종합해야 돼. 그래. 내 잘 맘이 뭔가를 보세요.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맞아요. 않을까. 그리고 저 뭐야 보배의 안 괜찮아. 일단 살아봐라. 동거. 나쁘지 않아. 왜 우리가 지난번에 동거에 대한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 필요해. 이게 이 여자와 그 평생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살아보니 이럴 수도 있어. 맞아, 좀 굉장히 높아. 결혼 제대로 진짜 안 맞을 수도 살아보면.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야 너랑 못 살겠다 이럴 수도 있어.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 그렇지. 그치. 상대방이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상대방의 뉘앙스가 그래 오빠는 지금 능력은 그렇지만 그래도 집에서 뭘 해주지 않겠어? 라는 그 기대감을 갖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그냥 다 나가죠. 다 오픈해, 다 오픈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뭐라도 그냥 있지 않겠어? 결혼 그냥 하게 만들겠어? 잠깐. 이걸 상대방이 기대하는 하는 거나 뉘앙스 그렇지. 비춰지면은 이 지금 고민이 큰일 아무런 그 우리의 지금 그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그 상담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왜 오빠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난 다 괜찮아. 이럴 그러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진짜 이제하고 쉬워주는 그러고 거지. 이제 나만 마음을 근데 잘 그렇게 먹으면 얘기를 되고. 하는 사람도 막상 살아보니 안 그래. 되겠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그럼, 때문에 동거를. 동거에 대한 거는 나는 맞아, 아주 맞아. 나이스하다고 네. 봅니다. 네. 괜찮은 생각입니다. 맞아. 두 분 다 동의한다면 그 제일 좋은 아니다. 결혼 관련된 모든 것을 해본 그 오만석 씨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면 결혼을 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을 재혼을 한다. 네. 기가 막히다. 그래서 결혼은 지금 요즘 시대에는 주원이 형이 라니가 결혼했을 때보다 사실 상황이 더 빡빡해진 건 맞아. 그럼요. 왜냐면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올랐고 지금 그리고 결혼을 하면 못할 수도 지금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사회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도 안 되는 평균에 맞춰야 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맞아. 판단력이 더욱더 흐려지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결혼은 점점 멀어지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 때도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저 때부터 저 결혼하기 전부터 그게 빵 터졌었거든요. 엄청 잘 됐었죠. 예,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한 번도 내 자식도 저렇게 키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조차도. 의외로 되게 또 단단한 분이세요. 단단한 거보다 아니 그냥 삼시세끼 잘 챙겨주고 어. 그냥 일반적인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맞아. 학교 다니고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의무 교육 기간까지는 어쨌든 학교를 갈 수 있는 우리나라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먹이기만 때문에 하면 돼, 지금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지. 되게 끼깔나는 옷을 입혀야 되고 그렇지. 뭐 유모차를 되게 비싼 거 맞아, 아니 맞아. 유모차 몇 백만짜리 그거 듣고 나는 그거 잠깐 씁니다. 그거 나는 다 빌려 탔어요. 이해도 우리들. 안 됐거든. 그래서 그래. 전혀 그런 생각이 안 근데 들었는데 이제 계속 아까부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뭐 맞는 얘기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나 같진 않아 모든 사람이. 그래. 그렇죠. 맞아요. 이 애를 키울 때 생각보다 이 못해주는 거에 대한 결핍감이 큰 사람들이 있고 맞아. 계속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있죠. 사람들이 있고 있죠. 아까처럼 막 먹이기만 해 키우기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 편하게 키운 친구들도 있지만 엄청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키우는 맞아. 사람들도 있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배우자가 그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만나면 그게 너무 되게 힘들지. 힘들어. 굉장히 맞아. 너무 힘들지. 네. 그래서 그냥 제 느낌에는 이제 그런 것 같은 거. 이분은 걱정이 많은 분이다. 그래.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마라. 혼자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케이. 포기해라가 아니라, 아직 답을 못 내렸어, 지금. 그 마음이 오는 때가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을 때, 아니면 동거를 가볍게 먼저 시작할 수 있다면 진짜 제일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종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최란과 이주원의 이야기가 맥락이 비슷했고 네. 맞아요. 보배는 동거 아주 괜찮은 선택지, 아주 베스트. 좋은 선택지고 일단 발만 담궈봐. 맛만 봐. 그래. 베스킨라빈스 가서 맛보듯이. 맞아. 맛보기 스푼. 네. 저랑 문선 누나가 비교적 비슷한 스탠스였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을 많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좀 마음이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고 참고로 결혼하기 말씀드리자면은 다들 어렵게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저 결혼할 때 진짜 이거 처음 밝히는 것 같은데 저 결혼할 때 저 딱 4천만 원 들고 있고요. 저 이제 전에 그분은 저한테 이제 딱 9천만 원 들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강남 살 생각도 이미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이제 한 2억 원대 아파트를 가서 이제 대출 받아서 살려고 했었고 오케이. 근데 이제 결혼해 보니까 9천만 원은 없는 돈이었습니다. 제로. 결혼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9천이었지. 거의 그랬죠.
결혼을 해보니까 없었어요? 하고 나서 1년 후에 알았어요. 속인 건 아니죠. 말을 아끼시는 거죠. 모두 말을 구톤 있다고 했어. 그건 속인 거지. 나는 나를 아낀 건 아니야. 난 얘기 안 했어. 이거 진짜 속인 거야. 나는 얼마 있다,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아예 얘기 안 했어. 아예 함구. 아예 뭘 모아놨다 얘기도 안 했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따 쳐도 4천, 9천 들고 결혼한 거야 그냥.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사실 뭐 대단한 건 없다. 근데 그거 진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위에를 올려다 보면은 내 삶이 계속 초라해. 끝도 없어. 끝도 아이를 없어. 키우면서도 그렇고 내 집도 그렇고 내가 사는 꼬라지도 그렇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교가 삶의 행복을 되게 갉아먹는 거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거를 좀 이제 이분도 조금 차단하시고 나만의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맞아. 마음을 좀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일 어려운 거긴 하지만 또 바꿀 수 있는 게 내 마음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베란다에서 구워 먹으면서도 내가 참 와이프 보았을 때 참 저 새끼 속편하다라고 생각했나? 왜? 아니야, 근데 아니, 그게 아니야. 제일 아니, 나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냐면, 맛있다 되게 여기서 구워 먹으니까. 네. 그리고 베란다 고기 먹으면 맛있어. 무슨 베란다에서 생각이었냐면, 바람 술술 맞으면서. 그래, 난 평생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만족했던 것 같아. 돈이 너무 있어야지 중요해. 재밌고 어. 즐거운 이벤트를 만들 수 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지만, 이 나이 때 남성분들 혹은 여성분들, 다들, 맞아. 심각한 저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결혼이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세상은 너무 살기 안 좋은 세상이잖아. 팍팍하죠, 네. 팍팍하죠. 그래서 많은 우리 청취자들을 대변하는 사연이 아니었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행복한 삶을 네.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오. 후기를 항상 오. 저희 기다리고 아. 있으니까 그쵸. 그게 이제 여자친구한테 좀 물어보고 후기 좀 줬으면 그래, 좋겠어요. 그래. 그게 동거든 아니면 결혼 여자친구 그랬습니다. 생각. 그다음 맞아. 여자친구분은 그녀의 이렇게 생각을? 여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가.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대? 맞아. 머리 굉장히 너 너랑 결혼하기 싫은데? 나 결혼 안 할 거야. 나 비혼주의자야. 모르는 거니까.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빚이 5천만 원인데. 안 되겠어요. 제가 안 할랍니다. 네, 결혼은 무슨 결혼. 자,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탈출 넘버원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아.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오호.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쵸.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